자, 안녕하세요. 통합과학 네 번째 시간 조명호입니다. 자, 오늘은 좀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좀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개념 정리를 먼저 하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대류에 대해서 굉장히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대류에 관해서 한번 딱 정리를 하고, 그 다음 중력과 무중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파악을 한 다음에, 오늘은 이제 갈릴레이, 우리 갈릴레오라는 사람 들어봤나요? 이제 지동설에도 큰 영향을 줬던 사람이고, 이제 피사의 스탑에서 자유낙하 실험을 어떤 무거운 공과 가벼운 공을 떨어뜨렸을 때 뭐 동시에 떨어질 건가 아니 다르게 떨어질 건가를 실험한 이제 갈릴레이라는 사람의 이제 한번 사고 실험을 한번 해보고 자유낙하 운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마지막 학습 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류라는 거 친구들이 되게 모르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쉬워요. 대류라는 건. 대류라는 게 뭐냐? 찬 기체는 내려가요. 왜? 상대적으로 무거우니까. 따뜻한 기체는 올라가요. 상대적으로 가벼워지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무거워진 가벼워짐이라는 거는 이제 밀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밀도. 자, 한번 오른쪽으로 갑시다. 따뜻한 기체는 분자 운동이 활발해져요. 물이 팔팔 끓듯이 활발해집니다. 활발해지니까 차지하는 공간이 늘어요. 그러니까 밀도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꽉 찬 정도인데 꽉 찬 정도가 작은 거죠. 밀도가 작다. 밀도가 작다는 것은 마치 빈 병이 물에 뜨는 현상과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찬 공기라는 것은 분자 운동이 느려져요. 꽁꽁 얼면은 가만히 있고 싶잖아. 그런 것처럼 기체 분자도 가만히 있기 때문에 부피가 기체 분자가 차지하는 부피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밀도가 상대적으로 커지는 거죠. 꽉 찬 정도가 커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꽉 찬 병이 물에 가라앉아요. 당연한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기체에도 적용되는 게 대류 현상이더라. 그냥 이렇게 외워 그냥. 밀도가 크면 가라앉는다. 밀도가 작으면 뜬다. 모르겠으면 이렇게 외우세요. 그냥. 자, 그 다음 중력과 무중력 상황에서 이제 양초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배웠었는데, 자, 어떻게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중력이 있기 때문에 대류가 있다 그랬죠? 이 양초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듯이 기다란 모양을 가지는 것도 대류 때문이고, 근데 중력이 없잖아요? 중력이 없게 되면은 반대로 대류도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양초는 무중력 상황에서는 기다란 모양을 가지지 않고 약간 동그란 모양을 가지더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중력과 무중력에서 생명체들은 각자 자신에게 편한 모습으로 몸을 적응한다 그랬죠. 그래서 뭐 심장 기능이 약해지고요. 뼈도 약해지고요. 방향 감각도 둔화됩니다. 우주에는 위아래가 없어요. 중력이 없기 때문에 위아래를 구분할 수 없어요. 또한 이제 세포벽, 이제 이거는 선생님이 얘기를 안 했었는데 식물에는 이제 세포벽이란 게 있는데 마찬가지 뼈 같은 거야. 식물의 뼈가 세포벽입니다. 세포벽도 이제 얇아지겠죠. 무중력 상태에서는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메인 주제로 자유낙하 운동이라는 걸 가져왔는데 자유낙하 운동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물건을 떨어뜨리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갈릴레이라는 사람이 피사의 사탑에서 어떤 실험을 했는지 봅시다. 무거운 공과 가벼운 공 이들을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릴 거야. 당시 많은 사람들은 무거운 것이 먼저 떨어진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을 믿었지. 무거운 것이 먼저 떨어진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생각을 했네요. 근데 갈릴레이는 정말 그럴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갈릴레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에 모순을 찾아냅니다. 한번 어떤 모순을 찾아내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A가 무거운 공, B가 가벼운 공, 그리고 무거운 공과 가벼운 공을 연결한 것을 3번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서 가장 무거운 건 뭐죠? 그렇죠. 이 3번이죠, 3번.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에 따르면 이게 가장 먼저 떨어져야 된다. 먼저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럴까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에 모순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거울수록 빨리 떨어지는 게 맞다면 3번이 가장 빨리 떨어지는 게 맞겠죠. 하지만 무거운 공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에 따르면 빨리 내려가고 가벼운 공은 느려서 무거운 공을 붙잡아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둘의 1번, 2번의 중간 속도로 떨어지지 않을까? 라는 말이야? 라고 이제 갈릴레이는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이 왼쪽 그림과
2번 그림에서 뭔가 모순이 느껴지지 않나요? 만약에 이 왼쪽 그림 논리대로라면 빨리 떨어지는 순서는 3번, 1번, 2번이에요. 무거운 거, 가벼운 거, 합친 거. 근데 오른쪽 그림에 대한 논리는 이 3번은 중간 속도를 가지게 되고 그러니까 무거운 한 공이 먼저 떨어지고 가벼운 공은 천천히 떨어진다 라는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자가당착에 빠진 거죠. 아리스토텔레스가. 근데 이렇게 사고 실험으로는 실제로는 뭐 누구나 얘기할 수 있어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 지구 내에서 정말 실현 가능한 것이냐 보여줘야 되거든요. 이런 것을 이제 입증 혹은 반증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갈릴레이는 반증을 해냈죠. 피사의 사탑에서 무거운 공과 가벼운 공을 동시에 떨어뜨려 놨더니 동시에 떨어지더라 라고 한 겁니다. 피사의 사탑 선생님도 이제 본 적이 있는데 피사의 사탑이 이제 뭐 건축상 집안상의 이유로 이 바닥 아래가 좀 약해요. 그래서 조금 뭐 아직도 기울어지고 있다고는 하는데 뭐 이제 되게 뭐 유명한 장소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가보세요. 그래서 결론은 갈릴레이가 밝혀낸 것은 자유낙하 운동이란 것은 뭐 그들의 무게와 상관없이 똑같이 동시에 떨어지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낙하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물체를 정지 상태에서 가만히 놓으면 중력에 의해 1초 동안은 빼세요. 중력에 의해 물체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여 낙하한다. 즉 중력만 작용할 경우,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중력만 작용할 경우 모든 물체는 동시에 떨어진다. 이 동시라는 말은 되게 어려운 말인데 0.00001초만 틀려도 동시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할게요. 선생님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실험 영상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자유낙하 운동 실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실험이 진행이 될 거냐면요. 자, 이렇게 종이 한 장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통합과학 책을 한번 떨어뜨려 볼 건데 두 가지 방법으로 떨어뜨려 볼 거예요. 어떻게 한번 떨어뜨릴 거냐 하면은 그냥 이렇게 각자 동등한 높이에서 떨어뜨리도록 할 거고요. 한 번은. 두 번째로는 이 책 위에 종이를 올려서 한번 떨어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의 차이를 한번 지켜보세요. 자, 먼저 동시에 떨어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먼저 떨어졌죠? 책이 먼저 떨어졌죠. 그렇다면 이 책 위에 종이를 올려놓고 떨어뜨린다면 마찬가지로 책이 먼저 떨어질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PPT로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봤나요? 선생님 영상 보니까 되게 역한데. 원래 이렇게 내 영상을 보면 이렇게 역한가? 모르겠는데. 자, 어땠죠? 종이와 책을 각자 떨어뜨렸을 때는 분명 얘가 먼저 떨어졌는데 책이 먼저 떨어졌는데 이 둘을 합치고 나니까 동시에 떨어졌습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단 중력만 작용할 때라고 했죠. 실제로 이제 중력만 작용한다는 사건을 되게 만들기 어려워요. 서로 이제 실은 물체와 물체끼리도 주고받는 힘이 있는데 그 매우 미세해서 안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제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조절을 해버릴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종이가 빨리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종이가 이제 공기 저항을 매우 많이 받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제 공기로 채워져 있잖아요. 이 공기 분자들이 종이를 매우 방해해서 책이 이제 빨리 떨어지도록 하게 보이게 된 겁니다. 근데 다만 이제 책 위에 종이를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책이랑 종이랑 공기 저항을 덜 받겠죠. 정확히는 종이가 받을 공기 저항을 책이 대신 받고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책은 좀 더 무거워서 공기 저항에 딱히 뭐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종이가 맞을 공기 저항을 책이 맞아주기 때문에 둘이 동시에 떨어지는 결과가 나타난 거다. 어찌 보면 중력만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선생님이 대충 만들어 본 거죠. 자, 아리스토텔레스와의 말과는 다르게 갈릴레이 말처럼 공기가 없는 진동 상태, 진공, 우리 우주가 진공이에요. 우주 진공 상태에서 떨어뜨리면 동시에 떨어집니다. 유튜브에 볼링공이랑 깃털을 떨어뜨린 실험을 한 영상이 있습니다. 진공 챔버라는 곳에서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뭐 봐도 되고 안 봐도 좋은데 당연히 진공 속에서는 동시에 떨어지겠죠. 좋습니다. 자, 이제 학습 점검 시간인데 마찬가지로 이것은 이제 퀴즈와 토론방에서 여러분이 답을 해주면 되는데 자유운동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타났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중요한데 이건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답을 맞추라고 강요를 안 하겠습니다. 어차피 다음 시간에 배워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볼까요? 자, 왼쪽이 갈릴레이입니다. 아저씨예요. 갈릴레이는 건수 이름 신기하네요. 건수가 인형을 떨어뜨리는 순간 총을 쏴서 인형을 맞췄다. 근데 갈릴레이가 인형을 쏜 방향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뭘까요? 실제로 오늘 수업에서도 이제 유출할 수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쐈을까요? 자, 한번 토론방에 번호와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한번 적어보도록 하세요. 틀려도 뭐라 하지 않을게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고생하셨고 이번 주말도 얼마 안 남았네요. 화이팅 하도록 합시다. 안녕.